제우스의 피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와인 탐방에 들어갈 겁니다. 이탈리아 여행 가요. 가장 대표적인 지역 세 군데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피에몬테, 토스카나, 베네토 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자체는 사실 이렇게 와인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최적합한 곳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긴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북부와 남부의 기후 차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극지방으로 가까워질수록 와인 산지는 좀 서늘해지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 섬세한 와인, 남부 지역 조금 진하면서 바디감 무거운 레드 와인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사가 급박한 곳에서 포도를 재배를 많이 해요. 포도밭이 거의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보통 프리미엄 산지라고 하는 좋은 와인을 만드는 산지들은 다 구릉지대에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는 와인 선생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생으로도 안 보여?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첫 번째로는 포도가 거의 대부분 균일하게 일조량 해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경사를 이용해서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포도가 잘 익는 데는 가장 좋은 그런 때루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때루아를 가진 이탈리아의 와인 산지 들어가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 피에몬테고요. 이탈리아의 북서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품종, 이탈리아의 가장 프리미엄 품종 네비올로라는 품종 한 가지 가지고 100%의 순수한 와인을 만들어내요. 저처럼 순수하다라고 할까요? 그 순수한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유명한 게 바롤로 그리고 바르바레스코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와인의 왕을 꼽으라면 보통 바롤로라는 왕을 꼽고요. 이탈리아 와인의 여왕을 꼽으라면 바르바레스코라는 와인을 꼽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일 그래도 익숙할 거는 모스카토 다스티가 아닐까 싶어요.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와인을 이름을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탈리아 와인의 적어도 한 50%의 와인을 레이블에 적혀있는 이름을 해석할 수 있어요. 모스카토라는 건 포도 품종 이름이고요. 다스티는 지역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D는 DI 혹은 DEL 같은 이탈리아의 오브라는 뜻의 축약되어 있는 건데 모스카토 다스티 한마디로 피에몬테 안에 있는 아스티 지역에서 모스카토라는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어떻게 와인 이름을 해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로 이탈리아 와인의 이름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푸치아노 다 부르죠. 여러분 그럼 이제 해석되지 않아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제일 유명하니까 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브루넬로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와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까막눈에서 벗어나 개안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강사 만나서. 자, 피에몬테는 굉장히 그 산기슭에 있어서 굉장히 추운 지역이어서 타닌도 레드 와인은 굉장히 거칠고 강한 와인. 생각보다 강해요. 바디감이 무겁진 않지만 그렇게. 그리고 화이트도 산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섬세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화이트 와인까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네비올로 달바라는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또 해석되죠? 네비올로 품종 자체가 그렇게 싼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앤데도 한 3, 4만 원대 되거든요. 이거에 좀 플러스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랑게 네비올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랑게 네비올로라고 적힌 애도 3만 원대부터도 있으니까 이렇게 엔트리급 시작하는 네비올로는 이런 이름들을 사서 드시면 됩니다. 토스카나의 가장 유명한 와인이 아까 얘기했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우리 와인 사러 가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안 해요. 그럼 촌스러워요. 뭐라고 할게요? BDM. 나 약간 와인 애호가처럼 보이고 싶어, 초보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하면은 축약해야 될 게 두 개인데 BDM,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약자인 거랑 또 하나 있어요. 샤토네프 디파프라는 와인은 줄여서 CDP라고 합니다. CDP. 이제 어디 가면 마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BDM 추천 좀. CDP 추천 좀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셨죠? 어쨌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와인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가 데일리 와인 사러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건 끼안티라는 와인이에요. 너무 익숙하죠? 끼안티라는 와인이 가장 유명하면서도 되게 핫한 와인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슈퍼 투스칸이라는 와인도 생산이 돼요.
이 세 가지 와인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그래도 가장 접하기 쉬운 접근성 좋은 와인, 끼안띠. 왜 접근성 좋나요? 마트 가면 2만 원대부터 4, 5만 원대까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나는 와인입니다. 이 끼안띠라는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이고요. 이 산지오베제 100%로도 쓰이지만 까나이올로라는 품종 소량으로도 섞이는 이름부터 멋있어요. 산지오베제, 제우스의 피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진하면서도 좀 선명하게 느껴지는 탄닌과 pit색에 가까운 레드빛을 갖고 있는 와인 품종이에요. 끼안띠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끼안띠 와인 한 병 준비했는데, 끼안띠 와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끼안띠와 끼안띠 클라시코. 근데 마트 가보면 끼안띠 클라시코라고 적혀있는 게 적어도 몇천 원 더 비싸요. 왜일까요? 이탈리아 와인에서도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라시코라는 이름이거든요. 말 그대로 클래식. 과거부터 끼안띠라는 와인을 만들어내는 마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는 요쪽 옆에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도 끼안띠라는 이름 달아서 와인 만들자. 왜냐면 끼안띠라는 와인 잘 팔리더라. 인지도가 높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끼안띠 만들자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끼안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넓어진 거예요, 산지가. 대신에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끼안띠를 만들어 오던 애들은 클래식, 오리지널이란 뜻으로 클래식을 붙여주기라고 클라시코가 붙게 돼요. 왜 더 비싼지 알겠죠? 원래 오리지널 지역에서 나오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게 끼안띠 클라시코고요. 되게 재밌는 게 와인에 이런 수탉 모양, 이 수탉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되게 재밌는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피렌체가 굉장히 먹을 거라든지 이런 굉장히 풍부한 산지이다 보니까 이 시에나라는 지역이랑 피렌체랑 맨날 싸웠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종전하자. 그럼 종전 어떻게 할래? 동틀 무렵에 수탉이 처음으로 우는 그 시점에 말을 제일 잘 타는 기수들이 각자 경계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수가 만난 그 지점이 이 두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한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이제 피렌체에서는 머리를 쓴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배고파야 눈 떠지지 배부르면 잠자요. 그래서 쟤 굶겨 해가지고 삐쩍 마르게 한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프니까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피렌체에 있는 닭이 굉장히 빨리 운 거죠. 그래서 더 넓은 산지를 가져갔다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걔 수탉을 기르려고 지금 검은색 수탉을 그려 놓은 거예요. 재밌죠?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예. 브루넬로도 품종 이름이에요. 하지만 산지오베제의 클론이에요. 한마디로 친척이에요. 근데 산지오베제라는 애들을 여러 개 막 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진하고 탄닌도 훨씬 강한, 색도 검고 되게 퀄리티 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 품종이 나온 거예요. 클론이. 얘한테 브루넬로, 진하다라는 뜻의 브루넬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굉장히 타닌이 강하면서 적어도 10년 가까이 숙성해야 제대로 맛이 나오는 굉장히 프리미엄 퀄리티 와인이에요. 얘네는 한 10만 원대 줘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또 유명한 와인, 슈퍼 투스칸. 미국 언론에서 지어준 그 이름. 미국은 그렇게 슈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탈리아는 자기네가 와인 정조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포도 품종들을 키울 생각을 안 했어요. 자존심 있거든, 존심. 자기의 자긍심. 근데 세계적으로 프랑스 품종이 너무 잘 나가고 상업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맛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스카나 지역에서 최초로 이 프랑스의 품종 가장 유명한 거 뭔가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등을 들여와가지고 재배를 하게 돼요. 어디서? 특히 볼게리라는 보르도랑 굉장히 비슷한 테루아를 가진 지역에서.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하는 보르도 와인을 만들 때 쓰이는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키우게 됩니다. 이 포도들을 가지고 프랑스 와인처럼 만들었는데 정말 타닌이 강하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이 먹을 게 못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다가 계속 만들어지고 사시카이아도 그 다음에 안티노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와인들, 굉장히 이름이 유명한 와인들이 나오면서 미국 언론에서 먹어보고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너무 맛있다. 너 슈퍼다. 슈퍼 갑이다. 그래서 슈퍼 토스칸, 되게 대단한 와인이라는 기사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게 되고 그런 이름으로 쭉 불러지게 됩니다. 재밌죠? 지금 얘기한 슈퍼 토스칸 와인들은 적어도 230 이상 줘야 되니까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이탈리아 와인 사다 보면 병목에 등급들이 적혀 있어요. 스티커로.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DOC, DOCG, 이탈리아어로는 DOC, DOCG라고 하는데 DOCG가 제일 최상위 등급이긴 합니다만 프랑스만큼 절대적인 등급을 퀄리티로 나누진 않아요.
프랑스 품종으로 만들면 와인을 안 껴줬어요. 왜냐하면 토착 품종 아니니까 무시했거든. 안 쳐줬어.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 아닌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위해서 만든 게 IGT라는 등급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부터 고가의 와인까지 이 등급에 있고, 저렴한 와인 때만 먹어도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그 느낌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와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베네토 지역으로 갈 건데, 사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토스카나나 피에몬테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와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바로 가장 저가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스파클링 와인, 이탈리아의 프로세코라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 뭐 행사하는 데 가면은 항상 스파클링이 있는 게 바로 이 저렴한데 맛있는 프로세코거든요. 맛있어요. 일단 신맛이 강하지 않고 잘 익은 금귤이나 귤 냄새가 굉장히 강하면서 끝에는 되게 쌉싸름한 아몬드 맛이 나요. 맛있겠죠? 먹고 싶어. 어쨌든 스파클링의 기포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잘 익은 과일향 플러스 흰꽃 향기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한 2만 원 초반, 만 원대만 줘도 굉장히 훌륭한 와인을 먹을 수 있어요. 강추합니다. 지금 뭐 계속 설명할 와인들이 있는 이 베네토라는 지역이 가장 유명한 산지들이 베로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가 실제로 배경 도시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알 만한 데는 베니스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와인 뭐가 있나요? 바로 말린 포도로 만드는 아마로네라는 와인이에요. 오늘 사실 이것까지만 알면 끝이에요. 네. 재밌는 설은 굉장히 스윗한 스위트 와인을 만들려다가 잘못해가지고 발견한 걸 아마로네 와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마로네라는 말 자체가 씁쓸하다는 뜻이 있지만 약간 와인 자체는 달콤 쌉싸름해서 약간 사랑 같다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 같은 와인. 말리는 포도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건포도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일반 포도 먹는 것보다 건포도 먹으면 더 달아요, 덜 달아요? 훨씬 달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수분이 적어도 40% 이상이 날아갑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쪽 쪼그라든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당도도 농축되고 과일 풍미도 훨씬 농축이 되면서 진하면서 부드러운 초콜릿 같은 와인이 생산이 돼요. 아마론에 또 좋은 점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알코올 도수 법적으로 최소 14도예요. 여러분이 와인 평균 도수 거의 13.5도에서 14도인 거 아시죠? 근데 얘네는 그냥 일단 따면 15도부터 거의 시작해요. 한 17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16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5, 16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수 높으면서 부드럽고 바디감이 무거운 와인 그리고 말린 포도로 만든 와인을 먹고 싶으면 아마론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와인을 좀 간단하게 개감만 훑어봤어요. 재밌죠? 지금까지 와인과 썸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였습니다.